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한 지 반년이나 지난 60대 여성의 주검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년 만에 발견된 이 60대 여성의 죽음을 세상에 알린 건 노숙하던 그녀의 아들과 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한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발견된 김모 여인은 지병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돼 병원을 찾지 못했다 합니다. 30대인 아들도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가 않아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괴롭고도 쓸쓸히 고독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재산과 소득이 없는 김 씨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한 달에 20-30만 원 하는 주거급여만 신청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신청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기초보장급여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그녀의 딸의 동의가 필요했던 건데 이혼하여 떨어져 살던 김모 씨는 그 딸에게 자신의 어려운 형편이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렸다고 합니다. 결국 50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밀린 김모 씨는 병원도 찾지 못한 채 숨지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논란이 다시금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상황이었다면 김 씨가 의료급여 장기 체납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일자리가 끊긴 기간에도 생계급여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장애가 없었다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되어서 이리도 비참한 죽음은 면했을 거 아니냐 하는 사회적 안타까움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 일촌혈족인 부모, 아들, 딸이 부양의무자로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적어서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라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면 그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제도는 그간 유교적 전통에 기댄 부모 봉양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소 현대적인 법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으나 효를 중요시하던 사회 풍토 때문에 부양의 의무를 법제도 안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변동 속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 단절, 돌봄 거부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자녀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고 하지만 이런 제도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탈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등과 같은 총 7종의 급여 정책이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4년인가요? 그 몇 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의 비극을 겪은 우리 사회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 여론이 커져갔고 올 8월 10일에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내년과 내후년까지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9억 초과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복지부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6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2019년부터 일부 진행되고 있는 완화 정책에 이어서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을 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빈곤과 복지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정도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김윤현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필요 의료가 많은 빈곤층이나 건강보험 체납자, 미가입자에게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복지라고 하면서
의료급여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책당국으로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노린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 사회는 지금 극심한 변화와 함께 많은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부의 편중이 더 극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의 대대적인 양산과 양질의 일자리 소멸 현상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계급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번 방배동 비극과 부양 의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지 못할 만큼 아직도 우리 사회가 취약한 걸까요? 본 영상을 제작하는 본인 못지않게 많은 분들께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그 대책을 고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책 당국의 전향적 변화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